지금 레노버 Y700 5세대가 나와서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가격이 100만원이 되어버려서 갑자기 흥이 다 식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 Y700 4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게이밍용 태블릿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요 4세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 4세대랑 5세대를 비교해보면 CPU의 경우에는 4세대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고요, 5세대는 젠5가 들어갔죠. 둘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의 이제 2배의 가격을 주고 살만한가 하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국내 정발 여부도 있는데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세대는 국내 정발을 했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우선은 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부가세 다 포함해서 한 50만원에서 60만원대 요때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99만원, 그러니까 딱 100만원, 그 다음에 용량이 하나 높은 거는 한 110만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는 아니어도 한 4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면 이게 가성비면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100만원이면은 살 수 있는 대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레노버가 원래는 이제 가성비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포트라든지 사소한 업그레이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세대는 아직 구매할 때가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사실 100만원이면 아이패드 미니, 그래서 오늘은 요 8인치대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불릴 수 있는 레노버 리전 Y700 4세대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해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화이트 제품이 있고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검은색 제품도 있어요. 성능은 동일하고 제가 둘 다 써보니까 저는 화이트가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건 다 회색 아니면 검은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 색상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전 리뷰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이트를 가지고 와서 다시 리뷰를 하려고 한 2주 정도 메인으로 좀 써봤습니다. 근데 휴대는 진짜 편해요.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야외에서 메인으로 썼던 게 바로 이 아이패드 미니거든요. 두 개 비교해보면 같은 8인치대인데 조금 다르죠. 보면은 얘가 얇고 길어요. 8.8인치.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뚱뚱합니다. 둘 다 보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얘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기 되게 편하고 뭔가 잡고 게임을 하기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작긴 하지만 비교적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손으로 잡기가, 그러니까 제가 남자치고는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이게 잡기가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런 재질이나 이거는 이제 금속이고 얘는 플라스틱이라서 얘가 훨씬 고급지고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 사과 마크도 사실 더 예쁘죠.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은 이런 포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피커 이런 부분의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고, 마감은 얘가 더 좋지만 그립감은 얘가 훨씬 좋다는 점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결국 게임을 위해서 사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게임 할 때만 쓰진 않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영상 시청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터리가 한 7600mAh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8인치 정도에 한 7000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영상을 한 50%에서 한 60% 정도 밝기로 이어폰 연결해서 영상을 보면 한 10시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로 완전 밝게 하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렇게 하드한 작업이 아닌 라이트한 면에서 쓰는 거면 아이패드 미니가 더 좋긴 합니다. 물론 비싸서 그러죠. 충전 속도는 최대 68W이고, 그리고 액정이 굉장히 선명해서 찾아보니까 3K입니다. 그리고 165Hz예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편해요. 이것도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먼저 긱벤치를 보면은 싱글코어 3000, 그 다음에 멀티코어 9000 정도입니다. 샤오미 15나 아니면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조금 빠른 정도이고요. 이제 이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적화 꽤 잘 되어 있는 거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경우에서 뭐 이제 갤럭시 S25 플러스나 울트라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S25보다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도 꽤 잘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다음 3D 마크, 우선은 스틸로메드 라이트 먼저 볼게요. 얘는 레이트레이싱 뺀 나머지 순수 깡 성능을 측정을 하죠. 2580 나왔는데요, 아이폰 15 프로보다 훨씬 빠르고 갤럭시 S24보다 훨씬 빠르고, 근데 비교를 왜 이렇게 해놨나, 여튼 수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 20에서 30 사이가 평균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솔라베이, 얘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측정을 하죠. 보면은 12146이라고 나왔는데 프레임 레이트가 한 50 정도까지 나오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그 발열이랑 뭐 이제 스로틀링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건데,
이제 유지가 한 6800에서 6000 초반까지 나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퍼포먼스 굉장히 잘 나와요. 한 40에서 한 50까지도 나오네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메인은 게임이잖아요. 게임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먼저 사양을 가장 많이 타는 명조를 돌려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제가 사양을 해상도를 높음, 그 다음에 60fps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렇게 해놨더니 조금 발열이 있기는 한데 정말 부드럽고,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돌리고 이런 부드러움이나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메라가 못 쫓아갈 정도로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 머신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펙트 같은 것들을 봐도 굉장히 부드럽고 화려하죠. 그래서 게임 할만 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주사율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기는 165까지 지원을 하지만 보통 한 100에서 한 120 사이 잡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또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레노버 Y700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절약 모드 같은 경우에는 CPU랑 이제 GPU를 이렇게 좀 낮춰서 쓰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모드 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성능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사양으로 가지만 발열도 좀 심해지고, 근데 얘가 웬만한 건 다 버텨서 다 이렇게 프레임이라든지 주사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맞춰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게임할 때 화려하게 쓸 거면 이렇게 다 올리고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서 부드럽게 게임 할 거면 Y700 4세대도 충분히 현역, 아니 정말 좋다는 점까지, 그 외에도 성능이나 기능들을 간단하게 좀 보면 얘는 C포트가 두 개입니다. 옆면에 있고 아래쪽에도 있죠. 게임할 때 걸기적거리지 않게 잘 연결해서 충전하면서 하면 되고, 이 충전기로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우회 충전이 있습니다. 얘는 배터리를 쓰지 않고 전력을 써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더 보존하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전력량을 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써있죠. 전원 공급 장치로만 태블릿에 전원을 공급해서 배터리를 안 쓰고 발열도 줄이고 등등 이렇게 쓰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될 건 얘는 내수 제품이잖아요. 중국 내수 제품. 그래서 글로벌 롬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반글화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글로벌 롬은 제가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만져야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반글화를 하면 되는데 이건 진짜 쉽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 샤오신 패드 11 그 2025년 그 가성비 제품 리뷰할 때도 반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영상 짧게 가지고 왔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 우선 처음에 기기를 키면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영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어로 나와요. 여기에서 한글만 바꿔주면 되는데,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서 검색해서 set edit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요런 게 나와요. 요 빨간색 배경에 초록색. 그러면 전 다운을 받았어요. 이거를 열면 여기에서 add new set 해서 여기에서 시스템 로케일즈라고 해서 세이브 체인지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ko 대문자 KR 그 다음에 ZH 하고, 아이고 대문자 들어갔네요. 이거 소문자 대문자 잘 해야 된다고 해요. 자,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로케일즈에 잉글리시 US 말고 한국어도 같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껐다 키면은 이제 한국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구글 키보드를 깔려고 했더니 구글 키보드조차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한정인지 모르겠지만 G 키보드 없으면은 그거까지 깔면은 깨끗하게 반글화가 됩니다. 지금 메이저 게임들의 그 필요 스펙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폰으로 잘 됩니다. 근데 얘는 전화 받아야 되고 배터리 빨리 닳고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 8인치 정도 되는 게임 태블릿을 살 거다. 저는 이제 5세대보다는 이 4세대가 진짜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100만원 쓰는 건 좀 아깝잖아요. 참고로 관부가세 다 포함 기준으로 알리에서는 한 5, 60만원대 후반, 쿠팡에서는 60만원 중반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언제든 바뀌어요. 언제 쿠팡이 더 싸질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쿠팡 그 로켓직구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다 포함된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최저가 제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영상 보는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둘 중에 더 싼 거 계산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거 언제든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